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초등학교 대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생활 속 방사선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나누러 온 저는 박현정 강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4가지의 방사선 이야기와 마지막에 우리 측정기를 통해서 우리 생활 속 주변에 방사선이 얼마나 있는지 실제로 한번 체험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크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네. 어디서 보셨죠? 병원이요. 네, 맞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방사선 구역이라고 해서 이 마크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방사선 체험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저는 있습니다. 바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할 때 혹은 선생님 아들도 손이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엑스레이를 통해서 실제로 방사선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방사선 경험해 보신 적 있는 사람? 아까 분명히 없다 그랬는데 그죠? 네, 진짜 우리가 방사선이란 건 막연하게 두렵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엑스레이를 통해서 방사선이란 거 경험을 했지만 혹시 그거 경험하실 때 그 소리 들으신 적 있나요? 냄새는 나던가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오감으로 체험을 할 수가 없다 보니 방사선 하면 왠지 무섭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방사선 무엇일까요? 원자핵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가고 싶을 때 밖으로 방출하는 빛이나 입자를 우리는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이 방사선은 또 각각의 에너지의 세기에 따라서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라고 하고요. 이 에너지는 멀리 나갈 수 있는 투과력이 각각이 다릅니다. 알파선 같은 경우에는 힘이 좀 약하고 무겁다 보니까 멀리 못 가요. 그래서 A4 용지들 투과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감마선이라고 하는 건 힘의 세기가 멀리까지 갈 수 있는데 콘크리트는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공으로 우리 엑스레이라고 말하는 X선을 이용을 하는데요. 이 X선은 우리가 실제로 생활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용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화면 뭔 것 같아요? 뭐가 상상되시나요? 단위. 이반은 정말 똑똑하네요. 보통 저는 선생님은 이걸 보는 순간 맛있는 초콜릿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요. 맞습니다. 여기는 킬로그램, 센티미터. 우리가 길이나 무게를 셀 때 앞에 숫자를 붙이고 저것을 붙이면 단위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방사선은 어떤 단위를 쓸까요? 바로 베크렐과 시버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네. 저 두 분 과학자가 처음 발견을 하셔서 과학자의 이름을 붙인 단위입니다. 그럼 베크렐은 방사선 물질이 1초에 밖으로 내보내는 방사선의 수를 나타내고요. 그 내보낸 방사선의 수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 사람의 인체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쳤나 하고 가리키는 게 바로 시버트입니다. 그런데 1시버트는 1000분의 1, 1000mS라고 하고요. 실제로 이런 방사선이 그러면 언제, 어디에서 많이 나오나 하고 봤더니 실제로 우리는 방사선에 항상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위라는 게 듣고 보면 처음 들으니까 낯설어요. 그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말하는 베크렐이 1000인 거예요. 그럼 1000이면 시버트도 1000일까요? 아니에요. 베크렐과 시버트는 항상 같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이 방사선 물질을 무기 2가지로 비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비비탄 알을 쓰는 비비탄 총이고요. 하나는 포탄을 쓰는 박격포예요. 그럼 비비탄은 1초에 100베크렐, 100개의 총알을 내보낼 수가 있고요. 하나 박격포는 하나에 1베크렐의 포탄을 내보내요. 그럼 파괴력은 어떤 게 더 큰가요?
박격포죠. 맞아요. 박격포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을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베크렐의 수가 크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인체에 받는 영향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런 방사선은 우리가 이렇게 생활의 주변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연에서 우리가 지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방사선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방사선을 우리는 자연 방사선 그리고 인공 방사선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연 방사선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로 여행을 갈 때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용설량이라고 해서 1mSV는 맞아도 괜찮아요 라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 자연 방사선 얼마나 나오나요? 2.4mSV가 나와요. 그러면 허용설량보다 높으니까 위험하지 않은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과학자분들이 연구를 통해서 증명된 바 문턱설량이라는 것 100mSv 이하일 때는 우리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활 속 방사선은 어디에 어떻게 쓸까요?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건 우리 국보예요. 국보, 독이, 기마인물령, 명기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 것처럼 보이나요? 마치 도자기 장식품 같기도 하고 촛대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 봤더니 물주전자로 사용하던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귀한 문화재를 발견을 했을 때 X선이 없었다면, CT가 없었다면 잘라서 검사를 했어야 되겠죠. 그럼 문화재 보존할 수 있었을까요? 없죠. 그리고 여기는 나의 아저씨에 나오는 건축구조기술사라는 직업을 가진 분이에요. 저기 건물에 균열이 보이시나요? 저 균열이 얼마나 깊은지 이 건물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려고 저 건물을 이렇게 붕괴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면 저 건물을 복원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저런 비파괴 검사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건물의 안전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 검색대 같은 경우에 여행을 가거나 했을 때 혹은 외부에서 들어올 때 위험한 물건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우리나라의 좋은 물건들이 밖으로 함부로 나가면 안 되겠죠. 그걸 방지하기도 하고요. CT나 의료 분야에서처럼 어때요? 우리 건강을 지키는 그리고 또 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발견을 하고 실제로 치료에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게 바로 먹는 거. 혹시 매일매일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안 드시는 분 없으시죠? 네, 맞아요. 우리는 주식 항상 먹는 즐거움을 있습니다. 그죠? 예, 먹다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방사선을 섭취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방사선 조사식품이라고 해서 우리의 먹는 음식을 저 조사, 빛을 비추어서 방사선을 비추어서 기생충이나 세균을 끓여서 없애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선을 방사선으로 그냥 없애고 또 발화 억제, 감자나 양파 같은 게 싹이 나서 우리가 못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발화 억제나 혹시 천천히 익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퀴즈입니다. 방사선 조사식품에는 방사능이 잔류에 있을까요? 정답입니다. 방사선 식품에는 우리가 선을 조인다 그랬어요. 딱 조이면 그 방사선이 지나가고 투과가 되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사선 조사식품은 영양소 파괴가 큰가요? 아니요. 정답입니다. 실제로 식품 영양학적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 일반 가공 과정을 거친 식품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활 방사선 과연 안전할까요? 지금 제가 나누어드린 측정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분명히 선생님이 자연 방사선이 많이 나온다 그랬어?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우리 지역에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내 주변의 방사능 안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 즐거우셨나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